안녕하세요. 저는 파혼으로 결혼이 엎어진 예비 신부입니다. 사연을 써보는 건 처음이라 구색에 맞게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흐름에 따라 잘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의 941생 파혼 스토리 좀 들어보고 가셔요. 제 직업은 원래 육상 선수였습니다. 한참 활동했을 때는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날아다녔었죠. 그런데 육상 선수 자체가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나이란 무기가 가장 파격적이라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저도 당연히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 체력적으로 무리가 찾아왔어요. 나이도 있고 무릎 건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대 초반 나이로 은퇴를 하게 되었죠. 누구나 운동선수라면 한계적인 부분 앞에서 결국 멈춰서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되는데요. 그 시기는 가장 허무한 순간이면서 새 출발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보단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좀 많이 중요해요. 그럴 때 제 곁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 수명 다 되었다고 슬럼프를 맞는 것이 싫어서 바로 필라테스 자격증을 준비했거든요. 덕분에 슬럼프를 나름 잘 극복하고 이겨냈는데 필라테스를 차리고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 제 안에 남은 결핍까지 모두 채울 수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제가 차린 센터와 같은 건물층에 있던 개인 병원의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출퇴근길에 잘 마주쳤는데 예비 신랑이 어느 날 저에게 대놓고 관심 있다고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어서 거절했지만 그 뒤로 예비 신랑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와줘서 만나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건 그리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비 신랑도 서로 몸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서 나눌 대화 주제는 많았죠. 오히려 일적인 대화로 시작을 하니 더 자연스러웠고 그게 제가 예비 신랑을 좋게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줘서 인연으로 닿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운동을 했던 저의 선수 생활 얘기에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제가 국가대표였다고 하니까 저를 한 번씩 연예인 생각하듯 사람들한테 자랑하곤 하더라고요. 그런 예비 신랑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제가 비록 은퇴를 했음에도 예비 신랑은 저를 영웅으로 치켜 세워줬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본의 아니게 그리운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곤 했어요. 예비 신랑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저의 심심했던 미래까지 환하게 비추는 느낌이라서 결혼도 조심스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였는지 예비 신랑이 어느 날 제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여자를 과분하다고 표현하면서 오들오들 떨며 반지를 주는 예비 신랑의 모습 때문에 결혼을 단번에 허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자마자 저와 예비 신랑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출퇴근은 무조건 같이 했고 괜찮다는데도 예비 신랑이 항상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은 예비 신랑이 또 차로 저를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발신자를 살짝 봤는데 예비 시모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안전벨트를 매기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그 아가씨 집까지 갔다가 올 거니? 내가 혹시나 해서 전화했더니 잘했네. 오늘은 안 된다. 엄마가 급히 너랑 갈 데가 있어. 시간 없으니까 얼른 와. 그 아가씨 꼭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니잖아. 차 안이 조용하다 보니까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대강 들렸습니다. 일단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모가 비상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평소 이런 적이 없었고 또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했거든요. 예비 신랑도 그렇게 느꼈는지 시모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저는 눈치껏 예비 신랑 전화가 끊기자마자 괜찮다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끝까지 미안해하면서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모가 예비 신랑을 그렇게 다급히 불렀던 이유는 다름 아닌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들기엔 무거운 택배이긴 했지만 예비 신랑 말로는 급한 택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시모도 택배를 받아보고서 급했던 택배랑 착각했다는 겁니다. 택배 때문인 걸 마치 뭔 사고라도 난 것처럼 유난을 떨었던 시모 행동에 예비 신랑도 당황했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중요한 택배였나 보지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예비 시모는 고등학교에 교감 선생님까지 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해 쉬고 있는 상황이라 했어요. 저랑 예비 신랑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잡았고 본격적으로 기한을 정해야 했으니 그 전에 결혼 인사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을 우선 찾아갔어요. 시모를 뵙는 건 지난날 예비 신랑이 통화할 때 잠깐 목소리로만 겪은 것 말곤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목소리부터 만만치 않게 유창하단 걸 느꼈기에 왠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뭔가 만나기 전부터 어려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첫인상부터 얼굴에 매서운 사람이라는 것이 적혀있는 관상이었습니다. 교사를 했던 사람이라 그런가 역시 분위기 자체에서부터 위험이 느껴졌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말투에서도 누굴 가르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약간 학습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잣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애초에 공부보다 예체능 쪽으로 몸을 담갔던 사람이란 걸 못마땅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아가씨 지금 학력이 고졸까지라는 거네. 왜 그랬을까? 예체능으로 빠져도 대학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운동한다고 공부 손 놓는 건 내 나이 때나 그랬던 거고 요즘 사람들은 미래 생각해서라도 이것저것 준비해두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얘가 공부까지 한 애들보단 금메달 하나를 더 딸 수 있었던 거지. 엄마는 하나만 보고 여름 못 보네?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지. TV에도 한 번 나온 적 없는 것 보니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옛날에 상금 많이 탔다 해도 다 친정 밑으로 들어갔지. 지금이야 가진 돈 뭐 얼마나 남았을 거라고.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매달 상금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필라테스 센터도 우리 병원 여직원들 거의 다 등록해서 완전 매출 보장 상태라고. 예비 신랑이 저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도 시모는 탐탁지 않은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예비 신랑의 생각을 꺾으려고 일부러 더 안 좋은 말로 반박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서슴지 않게 경우 없는 말을 내뱉었죠. 거기서 예비 신랑이 능청스럽게 제 편을 들어주면서 치켜 세워주지 않았다면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졌을 만큼 시모는 첫 대면부터 솔직했습니다. 시모 말투는 앞서 말했듯이 교사처럼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 강했는데요. 예비 신랑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어색한 분위기 좀 깨보려고 시모한테 조심스레 말을 걸었거든요. 어머님 마음에 제가 어떻게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학력 낮은 것과 별개로 저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한 번도 학력 때문에 무식하단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결혼 허락만 해주시면 증명해 보일게요. 시모는 제 말을 잠자코 듣더니 처음 뱉은 말이 말을 놓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더 황당하게 밀어붙였죠. 욕심만 있다면 패기 정도는 누가 못 부리겠니? 나는 우리 아들이 이상한 데 장가가는 거 원치 않아. 그러려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키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 아들 의사와 상관없이 헤어지는 거야. 알겠니? 이미 자기가 결정하고 제게 통보하는 시기였습니다. 시모의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던 저는 대답까진 못 해드렸어요. 예비 신랑이 자리에 같이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소리 안 하더니 저를 대놓고 떼어놓으려는 게 보여서 말문이 막혔어요. 우선 부모님 두 분이 학원 하신다고 했지?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일개 학원 강사면 겨우 먹고 살 정도겠구나. 아쉽지만 일단 사돈 자리는 탈락이네. 상견례는 다른 부분까지 차차 알아보고 결정하마. 시모는 애초에 제 대답 따위 필요 없었던 겁니다. 자기 할 말만 내뱉고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앉아 있었던 것도 있지만 어처구니 없어서 앉아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더러 탈락이라 평가를 했다는 게 너무 기분 나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걸로 모자라 차차 알아본다는 건 또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뭔가 선생 대 학생으로 평가받는 기분 같아서 감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시모가 어른이라지만 저도 성인이거든요. 이곳은 학교가 아니고 사회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적어도 서로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생이었다는 사람이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더 모르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무튼 그래서 시모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애매모호한 느낌만 주었습니다. 그 상태로 예비 시댁을 나왔어요. 시댁을 나오고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 예비 신랑이 제게 당연히 물어왔습니다. 예비 신랑도 어느 정도 자기 엄마가 제게 예의 없게 굴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좀 까칠하지.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야. 처음부터 기준을 높게 잡아야 허튼 사람 걸러낼 수 있다고 괜히 오버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 아마 당신이 감정적으로 안 나와서 엄청 좋게 보고 계실걸? 이런 것도 칭찬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예비 신랑은 자기 없을 때 시모가 제게 어떤 말로 돌직구를 날렸는지 몰라서 이런 태평한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굳이 저 혼자 소가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예비 시모의 일이면 예비 신랑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자리를 비웠던 딱 그때의 사실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뜬금없이 하하 웃더라고요. 저는 나름 심각하게 얘기를 한 건데 웃어버려서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엄마가 또 옛날 습관 못 버리고 그랬나 보네. 엄마한테 그런 선생 같은 말투가 고질병 같은 거거든. 너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절대 신경 쓸 것 없어. 말 그대로 오해니까. 오해? 나는 지금 어머님 말투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갖고 따지는 거야.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더러 사돈 자리는 탈락이라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그냥 웃고 넘겨야 되는 습관이라고? 기분 나빴으면 미안. 나는 엄마가 이러는 거 워낙 익숙해서 몰랐어. 불편했어?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말할게. 예비 신랑은 뒤늦게야 진지한 제 표정을 보곤 자기가 시모한테 잘 얘기해서 오해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실수 나오지 않도록 조심시키겠다는 말도 했죠. 예비 신랑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시모가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온 겁니다. 시모랑 안면을 튼 사이인 건 맞지만 그래봤자 결혼 인사 때문에 찾아가서 겨우 한 번 봤던 것이 다였어요. 시모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제 직장을 들이닥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해도 무척 당황했죠. 시모가 어떻게 찾아왔을까? 갑자기 왜 찾아왔을까? 그런 걸 급하게 머리 굴려 생각해보면 전부 예비 신랑의 존재가 걸렸어요. 아마 예비 신랑이 결혼 인사 때문에 시모한테 뭔 얘기를 해서 저를 찾아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사실에 가까운 강력한 추측이었죠.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오실 거란 얘기를 따로 들은 게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내가 말 안 하고 왔으니까. 그냥 내 아들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왔다가 네가 여기서 센터 한다는 얘기가 생각나서 잠깐 들렸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것이 핑계라는 건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훤히 보이는 속셈이었습니다. 시모는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제 센터가 보고 싶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저와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노골적으로 제 센터를 쓱 둘러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결혼 인사 갔을 때 다른 건 차차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이런 불시의 점검이 그런 과정 중 하나였지 않나 싶습니다. 한눈에 들어왔을 센터를 눈에 다 담고 난 시모는 그제야 제게 눈길을 두었는데요. 이번엔 저의 차림새를 위아래 훑는 겁니다. 곧 혀를 끌끌 차면서 말씀하셨어요. 결혼할 남자도 있는 여자가 이런 야한 옷을 입고 일을 해? 혹시 일부러 다른 이성들의 시선을 즐기거나 그런 쪽에 취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일할 거니? 이런 식이라뇨? 누가 들으면 제가 뭐 부정행위라도 하다 걸린 사람인 줄 알겠어요.
어머님, 여기 제 직장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조심은 너부터 하는 게 좋겠는데? 내 아들이 무려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인 걸 알면서 신부 될 사람이 쫄쫄이 입고 아래층에서 이런 식으로 설쳐대는 거 사람들이 알아봐. 천박하게 보지 않겠니? 말이 너무 대놓고 심한 것이 시모는 저한테는 아예 예의를 차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탓에 주변 회원님들까지 시모하는 말을 다 듣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너무 창피했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시모를 만나게 생겼다는 걸 광고하는 셈이라 쓸데없이 동정심을 살 것 같기도 했죠. 저는 일단 보는 눈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시모를 휴게실로 모셨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기분으로 그런 소리 하셨는지 이해해 줄 수 있는데요. 좀 좁게 충고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겨우 두 번째 보는 거면 초면이나 다름없는데 너무 매너가 없으시네요. 넌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내가 왜 이러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 눈치라도 있으면 그나마 덜 민망하게 헤어질 수 있으려나 했는데 역시 남들보다 머리 굳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가 보네. 시모가 딱 그 말을 하면서 저를 새초롬하게 째려보는데 저는 그 순간 알아챘어요. 시모는 우리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것을요. 애초에 제가 운동을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것을요. 알아서 나가떨어져 나가길 바래서 저한테 그리 매너 없게 굴었다고 친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그제야 눈치챈 저도 어쩌면 미련한 면이 없지 않았다곤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적어도 우리 아들이 같은 병원 일 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은 되는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거든. 요즘 세상에 가방끈이 길고 짧은 건 상관없다고들 하는데 난 교감까지 해봤잖아. 내 눈엔 다 티가 나. 시모가 말하길 저는 겨우 고졸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보단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 저랑 예비신랑은 격이 안 맞는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뭔데요? 어머님 지금 지난번에 했던 말 또 하고 계세요. 저 그만 무시하시고 바른 대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널 또 언제 무시했다고 그러니? 이것 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말 했다고 바로 꽁해져선 못되게 표현하기나 하고 뭐 어차피 길게 볼 사이 아니니 나도 입 아프게 길게 말 안 하마. 이 결혼하지 마라. 시모는 예비신랑이 아직 저를 좋아해서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헤어지라고 말 못하니까 저더러 먼저 이별을 통보하라고 종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거였던 거예요. 그날 제 센터를 찾아온 이유도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점검하러 왔다기보단 결혼 반대가 본 목적이었던 거죠. 어차피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지옥일 거야. 내 아들은 내 말이면 결국 거역 못하는 애고 나는 널 절대 며느리로 인정 안 할 거거든. 불보듯 뻔한 지옥길에 뛰어드는 멍청한 짓은 안 하겠지? 공부 안 했다 해서 혹시나 싶어 알려주러 오긴 했다만 시모가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자마자 그래도 그 말할 때만큼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사람 자존심을 긁어줄진 몰랐네요. 시모는 저더러 잘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웬만하면 자기 아들 눈에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여유되면 자리를 옮기란 말도 하더군요. 그리곤 센터 나가셨습니다. 저는 배웅도 안 해드렸네요.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열이 받아 앉아 있었어요. 바로 예비신랑한테 전화해서 방금 시모와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이 자기랑 나랑 격 안 맞는 것 같다고 나더러 대신 헤어지자 말하라네. 결혼하면 제대로 지옥맛 겪게 해준다고 감히 고졸학력으로 자기 며느리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더라. 뭐? 엄마한테 바로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방금 엄마 들렸다 갔다고? 내가 지금 가서 엄마한테 다시 말할게.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닐 거야. 가만 보니까 자기는 매번 어머님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닐 거라고 하네. 그럼 자기도 내가 공부 안 해서 내 멋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아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자. 네 엄마 말대로 내가 불보듯 뻔한 지옥길을 뭐하러 가겠니? 시모 말대로 예비신랑은 시모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 같았어요.
자기 엄마가 교사니까. 은연중에 자기 엄마가 틀린 말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시무를 컨트롤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매번 같은 말로 오해를 풀려고 하는 태도를 보니 결혼하고 나서 예비 신랑이 어떻게 나올지도 불보듯 뻔하더군요. 저는 제 앞날이 빤히 보이는 그 길을 굳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의 엉터리 행실 덕분에 예비 신랑을 향한 사랑마저 시들어져 버린 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게 콩깍지가 남아 있었다면 가시밭길을 자진해서 이겨내려고 했겠죠. 저는 그런 수모 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할 만큼 멍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비 신랑이 센터를 빈번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개무시하긴 해줬지만 예비 신랑이 눈에 띄게 망가지는 것이 보여서 점점 신경 쓰이더라고요. 만나주지도 않을 건데 계속 퇴근하면 기다리고 주말마다 일도 안 하면서 센터를 찾아왔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공공장소라 예비 신랑이 저를 함부로 하진 못했거든요. 또 회원들도 계속 들락날락했으니 예비 신랑이 제게 마음 놓고 말을 걸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기에 완전히 무시하는 건 무리였거든요. 그래도 저러다 말겠지 싶어서 내버려뒀어요. 선을 넘는 짓을 하는 건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까진 안 했죠. 근데 예비 신랑이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일상을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일도 제대로 못할 만큼 피폐해져 갔어요. 나중엔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저를 찾아오기까지 했다니까요. 몰래 저를 찾아와서는 예비 신랑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되겠냐 대신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다시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원래 한번 고물이 되어버린 건 다시 걷어들이는 게 아닌데 쓸데없이 제 손때 묻은 그 고물에 정이라도 남아있었던 건지 결국 흔들린 거죠. 그런 와중에도 예비 신랑은 제게 매일 전화해왔고 저만 보면 하염없이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천 번 고민 끝에 제가 결국 예비 신랑을 다시 만나버렸네요. 대신 결혼은 보류하고 말이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한테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 거야. 네가 나 믿어준 거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예비 신랑은 저랑 어떻게든 결혼까지 하고 말겠다는 기세를 보였어요. 저는 솔직히 결혼 욕심까진 더 이상 없었거든요. 근데 예비 신랑이 자기가 알아서 시무를 처리해보겠다니까 그냥 그 모습도 궁금해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화끈하게 보여줄지는 몰랐어요. 예비 신랑이 제게 결의를 보여준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는데요. 예비 신랑이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시무한테 반항을 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 앞에 갔는데 예비 신랑이랑 시무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무는 예비 신랑이랑 헤어지고 나서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시무를 발견하니 저절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려는데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고 한 번만 같이 시간 갖자고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시무를 회유시켜서 사과하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곧장 시무를 끌고 제 앞에 세우더니 정말로 사과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엄마 분명 나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했어. 안 그럼 내가 엄마 아들 안 하겠다고도 했고. 예비 신랑이 시무한테 저렇게도 말을 할 줄 아나 싶었어요. 그걸 보면서 예비 신랑도 시무한테 대들려면 대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무가 진짜 제게 사과를 할까? 그거죠. 처음부터 제가 수준 낮아서 마음에 안 들다 했던 사람인데 콧대 높은 사람이 과연 고개를 숙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자기가 사과하는 모습을 아들한테 보이기가 싫었는지 예비 신랑더러 자리 피해달라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런 시모의 말을 거역하려 했지만 시모가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차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해서 저랑 시모 단둘만이 집 앞에 서서 마주보는 상황이 되었죠. 사과하신다고 제가 무조건 받아줄 거란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기준에서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진다면 사과 거절할 생각이라서요.
저는 일단 시모한테 기죽고 싶지 않아서 기선제압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시모가 예비 신랑 눈치를 보더니 가방에서 검은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착각하지 마. 넌 여전히 내 며느리감 아니야. 다음 주에 우리 아들 선봐줄 공무원 아가씨 알아놨는데 너 때문에 진행이 안 되려고 하거든? 아무래도 내 아들이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싶어서 조치 좀 취하려고 찾아온 거야. 그 순간 시모가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제 머리 위로 쏟아버렸어요. 봉지 안에 든 내용물은 다름 아닌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머리부터 옷 안까지 침범하여 순식간에 살갗을 따갑게 만들었어요. 정말 머리에 망치를 맞았다는 기분이 그런 기분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 잠깐 동안 온 신경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례함이었거든요. 조금 뒤늦게야 정신을 차린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모가 들고 있는 가방을 빼앗아 버렸어요. 제가 둘러쓴 소금과 우리 집 앞에 쏟아진 소금을 전부 다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놀라서 자기 가방을 뺏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를 밀어내며 시모 가방 안을 악착같이 소금으로 범벅했어요. 야, 뭐 하는 짓이야? 이 명품이 얼마짜린 줄 알고 이래? 기스 난다고. 당장 안 내놔? 왜요? 남의 집에 쓰레기를 가져왔으면 도로 가져가야지. 여기 안에 쓰레기밖에 없어서 쓰레기통인 줄 알았는데 명품은 무슨? 주인이 쓰레기면 명품도 이렇게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시모는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뺏으려 했고 저는 뺏기지 않으려 사투를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시점에서 가방을 놔버렸어요. 그러자 시모가 보기 좋게 발라당 넘어져 버리더군요. 그 꼴에 대고 제가 남은 소금 싹 다 가져가라고 친히 손으로 퍼다 시모한테 전부 뿌려줬습니다. 나도 당신 며느리 할 생각 없는데 만약 재수없게 며느리가 된다면 그쪽을 영원히 불행한 시어머니로 한번 만들어줘 볼까 했거든? 똥 밟았다 생각하기 싫으면 내 눈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우리의 소란을 알고서 뒤늦게 차에서 내린 예비 신랑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곤 바로 넘어져 있는 자기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저를 다소 원망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사과하러 온 거잖아. 아무리 쌓인 게 있어도 이건 아니지. 엄마가 한 발 양보했으면 자기도 똑같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체 왜 이렇게 못되신 거야? 아, 그래. 네가 고작 이 정도 안목이란 거 확신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제는 고물 재활용 못하겠어. 너도 네 엄마랑 세트로 내 눈에 띄지 마. 발모가지 비틀어버리기 전에. 저는 둘 다 꺼지라고 쫓아내고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말라 했더니 예비 신랑이 뒤늦게 제가 아까운지 또 설득하려고 찾아오대요. 꺼지라고 소리치면서 경찰 신고할 거라고 하니까 불이 나게 도망치고는 더 이상 안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처음 이 결혼이 엎어졌을 때 그대로 마무리를 했다면 그나마 감정만 조금 상한 채로 지나 보냈을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쓸데없이 게임에 넘어가서 아주 더럽게 엎어진 결혼이 되어버린 거죠. 그건 제 스스로의 업보라고 인정하기에 길게 탓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인연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출퇴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할 예비 신랑 얼굴 보기 싫어서 센터도 한 달 안에 문 닫아 버렸어요. 저는 이러한 사정을 친정 부모님한테 빠짐없이 고백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늘 하나의 경험으로 봐줄 뿐 절대 질책한 적은 없었던 분들이라 위로가 되었거든요. 역시나 부모님 두 분 다 제게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오히려 상견례까지 못 가 시모 낯짝 한번 마주해보지 못한 걸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깐 따끔했을 뿐인 인연에서 발을 빼고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센터는 아빠가 학원 건물 1층에 자리 내줄 테니까 거기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초반에 저희 친정 부모님 소개할 때 학원 운영하는 강사라고만 했잖아요. 시모가 무시할 정도로 작은 학원은 아닙니다. 나름 이름 있는 공시학원 2개를 크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학원이 있는 건물 2개도 전부 부모님 소유였어요.
저희 친정가족 구성원 중 저만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운동에 소질이 있다는 걸 부모님께서 미리 알아보시고 몸을 쓰는 진로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해줬던 거예요. 저 말고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은 스카이 명문대를 나왔고요. 하나 있는 친오빠는 외국에서 치대생으로 유학 중이었습니다. 저는 예비신랑과 만나는 기간 동안 이 사실을 굳이 예비신랑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가정사를 얘기해도 그저 적당선으로만 거짓말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말했을 뿐이었죠. 왜냐면 부모님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이었어요. 키나 사위가 될 사람이면 나중에 재산도 나눠주게 될 텐데 돈독 오른 사람은 거르고 싶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강약 약강의 사람들도 안 좋아했는데요. 부모님은 저희 집안이 상대적으로 상대 집안보다 못나 보일 경우 상대 집안에서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예비신랑을 한참 사랑했을 때라서 예비신랑은 강약 약강인 집안에서 자란 게 아닐 거다 호언장담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인사 가자마자 학력 때문에 제가 개무시를 당했잖아요. 그때 부모님의 낯을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시댁에서 저를 반대하는 이유가 고졸 때문과 운동 경력 때문이란 걸 얘기하는 것도 뻘쭘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모님 학원 건물에서 새로 일을 시작해 좋은 성과를 이루었어요. 한 달 만에 그간 일했던 모든 월 매출에서 최고액을 달성했죠. 병원에서 일했을 때보다 무려 1.5배 높은 성장률이었어요. 학원가라서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오히려 공시생들에게 운동이 중요한 생활 리듬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인기가 대폭발해버렸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는 생각도 안 날 만큼 빠듯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살던 중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봤는데 제가 예비신랑을 차단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예비신랑 프로필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결혼하는가 보대요? 공무원 여자랑 선본다더니 잘된 건지 웨딩 사진이 프로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다 제 짝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게는 어렵기만 했던 그 남자와의 결혼이 어떤 여자한테는 겨우 몇 개월 만에 결혼까지 직행했을 만큼 수월했다는 의미잖아요. 예비신랑과 결혼을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은 저마다 묶인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다는 것 정도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인연이 있다면 그 반대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참 끈질긴 앙숙의 인연도 분명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마 예비신랑과 운명이 아닌 앙숙의 연으로 묶여진 관계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느낀 이유는 당연히 그 집안 사람을 또다시 마주치게 되면서였습니다. 한참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대낮이었고 곧 점심시간이라서 건물 내부에 점차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을 때였죠. 그 시각 저는 센터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건물 내에서 엄청난 소란이 나는 겁니다. 소방 대피 훈련할 때 말고는 보통 이 정도의 소음은 생기지 않는 곳이 공시학원이거든요. 그래서 단연 그 소리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그건 수업까지 방해될 정도의 행패였던지라 구경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도 뒤늦게 센터를 나가봤다가 정말 깜짝 놀랐지 뭡니까. 소란의 중심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예비 시모였던 여자가 아니겠어요? 인파에 가려져서 시모만 보였을 땐 시모가 저를 찾아내서 이곳을 온 줄 알았습니다.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죠. 그런데 조금 더 인파를 뚫고 중심으로 들어가니 시모가 웬 젊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성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건 일단 안심이었지만 상황 자체는 여전히 당황스러웠어요. 공무원도 아닌 게 공무원이라고 거짓말을 쳐?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아직 필기도 못 붙어서 학원이나 다니고 있던 주제에
어디서 공무원이었던 나를 속이고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내 아들한테서 얼마나 뜯어갔어. 보아하니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혀 비명을 꽥꽥 지르고 있는 여자는 제가 예비신랑 프로필에서 봤던 그 여자인 듯 했습니다. 예비신랑과 결혼하려 했던 여자인데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학원을 다니고 있던 공시생이었나 봐요. 억울해하면서 해명하는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때 무조건 붙을 자신이 있어서 일부러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장의 결과를 원하는 시모한텐 통하지 않을 이론이란 걸 저는 예측이 되었죠. 시모는 지난날 제가 일하는 곳을 불쑥 찾아왔던 것처럼 저 여자 다닌다는 직장도 몰래 알아내서 따라왔다가 덜미를 잡은 상황 같았습니다. 처음엔 시모의 무례함에 분노만 느껴졌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한결같이 정신 못 차리고 아들 앞길 막고 서 있는 시모가 한심해 보이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를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혀를 끌끌 차버렸어요.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시모와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죠. 시모가 겨우 3번밖에 안 본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게 곧장 삿대질하면서 이젠 저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너도 여기 다니고 있었니? 이제서야 공부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았나 보지? 보니까 여기가 아주 천박한 인간들 소굴인가 보네. 솔직히 공무원 공부는 1년이면 되는데 여기서 1년 이상 붙어있는 꼴통들 많을 거다. 이럴 시간에 다른 데로 머리 굴려. 지금 남의 업장에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무례하신 건 여전하네요. 젊은 사람들 괴롭힐 힘도 많고 너무 쌩쌩하신 거 아니에요? 할 짓이 없어서 힘이 남아도는 건가? 이것 봐. 배운 게 없으니까 싹수가 아주 바가지잖아. 너는 이미 늙을 대로 늙어서 지금 공부해봤자 그 성질머리 못 고쳐. 타고난 똥통머리를 무슨 수로 고치겠니? 네 부모가 너를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둔 걸 원망해라. 시모가 제 머리를 자꾸 손가락으로 밀어버리기까지 하길래 저도 참지 않고 시모의 팔을 내쳤습니다. 그래도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감히 어른에게 먼저 손찌검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저희 엄마야 그 건물의 주인이었고 그 학원의 원장이었으니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해버려서 저뿐만 아니라 다들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아, 우리 딸 시모 될 뻔했다던 분이신가 보네요. 그때 우리 딸한테 소금 부었다고 들었는데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제가 바빠서 뒷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인사드려요. 저는 미처 소금을 준비 못해서요. 똑같이 따끔거릴 테니까 쌤쌤으로 하죠. 뭐야? 딸? 당신이 이 아가씨 부모야? 어쩐지 밑도 끝도 없이 천박하게 손부터 올린다 했다. 부모가 이 모양이니 자식 새끼도 개념 없는 짓 하고 다니지. 보나마나 그쪽도 어디 중졸이나 고졸이죠? 아, 국민학교로 끝인가? 시모는 얻어맞고도 뭐가 그리 당당한지 우리 엄마 앞에서 하하호호 열심히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이용자 중에서 우리 엄마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서 다들 시모가 하는 말에 오히려 더 수군거릴 뿐이었어요. 스스로 조롱거리를 자처하고 있는 시모를 보면서 저도 웃음이 나오더군요. 네, 잘 물으셨네요. 당신이 일개 학원 강사라고 무시했던 여기 학원 원장입니다. 그쪽 어떻게 생겨먹었나 상견례 못해서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남의 건물에서 이렇게 꼴불견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시모는 우리 부모님 학원 규모를 얼마 정도로 생각했는진 모르겠는데 일단 눈으로만 훑어도 학원 크기가 소규모는 아니니 좀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걸 엄마도 아는 건지 대답 못하고 있는 시모에게 마지막 한 방을 먹여버리시더라고요. 참, 고맙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하마터면 우리가 건물 하나 날릴 뻔했잖아요. 저희가 딸 결혼하면 선물로 건물 명의 넘기려 했거든요. 그런데 사위될 집구석이 영 개판이란 걸 결혼시키기 전에 보여주셨으니 저희한텐 은인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뭐라고요? 건물? 지금 이 건물이 그쪽 거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건물주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아무나 못하죠. 그러니까 그쪽은 겨우 교감 선생 자격 하나 달았었다고 기세등등해서 까불고 다니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보고 꼴통이라 소리칠 시간에 그쪽 마인드가 똥통은 아닌지 꼭 돌아보셨으면 하네요. 고작 공무원 며느리 하나 얻겠다고 건물주 며느리를 놓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자각한 시모는 끝내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이제 왜 저더러 그 중요한 사실을 숨겼냐고 원망하길래 엄마가 결국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시모는 경비원과 경찰에 의해서 그대로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곤 그 이후 시모가 뻔뻔하게도 예비 신랑을 데리고 우리 집을 몇 번 찾아오더라고요. 초면에도 들려준 적 없던 상냥한 목소리로 계속 얘기 한번 나누자고 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미련 따위 없던 저는 마냥 귀찮아서 결국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이젠 부모님 건물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세요? 안 어울리니까 제발 하던 대로 하고 사세요. 이제 와서 높은 콧대 깎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교감 아줌마는 건물주 며느리까지 품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에 딱 맞는 공무원 아가씨나 더 발굴하러 다니시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한테 신고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때려버렸습니다. 돈으로 혼을 내줘야 정신을 차리니 그것 또한 문제인 사람들이더군요. 어쩌다가 그런 똥을 밟아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이래저래 잘 털어냈네요. 그 사람들도 물론 앞으로 새로운 사돈 집안을 또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제발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길 바란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저도 사연을 올릴 수 있는 경험해봐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즐거웠고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